공부 좀 해, 공부. 누군가 했어요. 아니, 이렇게 엉뚱한 문제를 낼 분이 진짜 대한민국에 썬킴 몇 분 작가님. 없어요. 아, 아니, 지금, 하나, 둘, 다 맞았네? 다 맞았어요? 우리 찍기 신인가 봐요. 다 맞았어요. 라고 할 뻔했죠? 일단 희망 고문 한번 해드렸습니다. 일단 하나씩 풀어봅시다. 일단.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1번. 종로 2가의 최초의 백화점인 건 맞아요? 백화점 맞습니다. 아. 근데 화신백화점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드라마랑 영화가 안 될걸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화신백화점이 없으면은 결국 일본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고, 아니,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라고 하는 자괴감. 특히 종로는 한국인의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 화신백화점 박흥식 씨가 이제 몰았던 자동차가 있었어요. 서비스 센터, 카센터가 있었겠지요. 고장나면은. 아도 자동차 공업사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 대표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임자 해봤어?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정중해진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성대모사를 하셨을까? 하나도 안 되잖아. 맞지 않아? 임자 해봤어. 박흥식 씨가 봤을 때는 청년 정주영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모든 자동차 서비스 카센터 수리는 난 너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뭐 현대의 모티브가 된 것도 화신백화점이 맞아요. 진짜? 아니, 그러면 화신백화점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 국세청. 네, 글라스타워. 종각 건너편. 네, 그래서 중간에 뻥 뚫린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에는 이미 있었지만 조선인이 만든 백화점으로서는 최초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좋아요, 좋아요. 네. 구강로라 불렸던 지역. 이거 제가 풀었거든요. 1번 맞죠? 도나무로가 맞습니다. 여기서 퀴즈. 도나무는 어느 궁의 정문이에요? 상덕궁! 정답! 그 수준이 진짜 손 작가님 높아지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이제 다음부터는 종로 1.5타. 상경궁의 정문? 넘어가겠습니다. 뭐예요, 근데? 자막 달아주세요. 정답이 뭐예요? 네, 자막. 경복궁의 정문은? 이거 뭘 말해? 경복궁? 그쵸. 이번에 월대공사했죠. 월대공사했죠. 100년 만에 복구되었다. 그렇죠. 현판도 복구되었다. 조선성악연구회도 이 도남문로의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는데 김창룡 선생이라고 범 내려온다. 이날치. 이날치 밴드. 이날치 선생님이 명창이셨어요. 이날치 선생님의 직속 제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우리 서편지 아시죠? 네네. 그와 같은 판소리를 정립하신 분. 또 도남문로에서 음악을 연구하셨다. 그 2번까지는 그래 출제 의도가 맞아. 그래 고사하다 보인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3번이 85, 86, 87, 88 도대체 3번에서 거의 쌍욕하실 이렇게 뻔했어요. 내시면 어떡해. 학번을 고르시면 되잖아요. 88학번? 88학번. 저는 그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이 88학번.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종로구 창경궁로 88분. 이렇게 하면 솔직히 우체국에 일하신 분들만 아시면 다 모르세요. 아니, 그럼 이 최초의 문제는 왜 상설시장이 뭐예요? 광장시장. 광장시장! 그러니까 내가 육회 먹으러 가는데 광장시장은 알았다니까요. 빈대떡! 나 거기 국수 먹으러 자주 가거든. 순땡네 빈대떡. 이 광장시장이라고 해줬으면 약간 추측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의 이 출제가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맞춰야 될 거라는 걸 알고 꼰 거예요. 아마 광장시장에서 육회 파시는 분도 정확하게 몇 번인지 내가 일하는 데가 어딘지. 광장시장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또 그룹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뭐예요? 두산. 어머. 그 박승직 선생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 종로가 지금 광장시장에서 포목상을 했어요. 뭐 나름대로 애국 활동도 하셨고. 그렇죠. 이 박승직 선생님의 포목상이 시작된 것이 두산그룹의 어떻게 보면 그 시작 포인트예요. 그래서 두산그룹이 다른 데로 이사를 안 가요. 그렇죠. 두산타워가 거기는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시장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그때 이제 근대 시장들이 상설시장이 생길 때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오고 이랬는데 아니 한국인들이 갈 시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 광장시장을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준비를 하니까 이제 그게 또 한 종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던 거죠. 혹시 여기서 퀴즈 광장시장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광장시장에는 광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장? 가봤는데 광장? 없다. 정답. 방금 맞아요? 역시 진행하세요. 감각이 있네. 진행하세요. 이 광장이 광교하고 장통교
원래는 시장이 진짜 거기 그거예요? 있었어요. 그래서 광교의 광자하고 장통교의 장자를 앞글자만 따면은 광장? 스퀘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전차가 개통된 종로 이 개통 구간이 경교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요금이 일단 2돈 오픈인 건 맞아요? 이도 정답은 서돈 오픈이 맞습니다. 이것도 틀리셨네. 서돈 오픈. 제가 안 타봤으니까 모르죠. 전차요? 전차가 제 기억으로는 1969년까지 다녔거든요. 그렇죠. 68, 69년, 69년까지 다녔어요. 네. 그리고 잠깐 공백기가 있다가 1974년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을 해요. 그렇죠. 1974년 8월 15일. 그리고 또 이제 이 전차가 사실은 개통하고 나서 가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응? 시속 20km의 속도로 가다가 아이를 쳐요. 오. 그래갖고 사람들이 봐라 지금 저게 전기로 뭔가를 만들 때부터 위험하다고 느꼈는데 저렇게 사고가 아이를 났지 않냐. 쳤구나. 그래서 전차를 뒤집어 엎고 불태우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엄청 빠른 속도 20km. 너무 빠르네. 20km면 제가 전속력으로 뛰어가면 20km 나올 거예요. 자전거 아니에요? 당시 이제 신문 한 장 값이 이제 동전 한 푼이었다. 비쌌어요, 이거. 비쌌어요? 쌀 이게 한 대 반 값이에요. 너무 비싼데? 쌀 한 대 반을 주고 지금 종로에서 청량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쌀 한 대면은 그 당시 몇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그렇네. 그런 식량이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차 타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서 쌀 좀 모아가지고 얘들아 나 전차 타야 되니까 좀 이렇게 모아봐봐. 어? 환승은 안 돼요. 쌀 더 모아야 돼. 엄마 좀 배고파. 안 돼. 지하철 타야지. 예.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5번. 요거는 박 작가님이 잘 만든 문제라고 좀 칭찬하셨습니다. 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오. 내 것이야. 자리 좀 띄워도 돼요? 내 것이야. 좀 멀어지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그 딜쿠샤라는 건물 가보셨어요? 아니요? 예.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제 다시 개관했죠. 그렇죠. 메리 릴리 테일러가 머물렀던 음. 알버트 테일러랑 같이. 그 예전에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알렸는데 최근에 이제 페르시아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쁜 마음의 공간, 뭐 고향 뭐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요 딜쿠샤에 머물렀던 엘버트 테일러가 3.1 운동을 자신의 동생을 통해서 외국에 알려주었던. 그러니까 이 엘버트 테일러의 아들이 브루스 테일러인데 생일이 1919년 2월 28일이에요. 이날 독립선언서가 배포됐단 말입니다. 근데 세브란스에 자신의 부인이 누워 있었는데 누군가 학생이 거기다가 문서를 놓고 간 걸 보고 딱 펼쳐보니까 오등은 자유, 조선의 독립국인 거야. 그래서 이게 적혀 있어서 이거를 숨겨가지고 나중에 외신을 통해서 한국인들은 독립을 원한다라는 내용을 알려줬고 이제 메리 테일러가 이 딜쿠샤에서 머물면서 느꼈던 조선의 생활, 자기 경험을 책으로 냅니다. 그게 호박 목걸이라는 책이에요. 그렇죠. 호박 목걸이라는 책을 브루스 테일러가 죽기 전에 얘기해요. 어머니 유언이었다. 이걸 꼭 출간을 해달라. 자기가 10대를 보냈던 그 딜쿠샤,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그 숨결에 살아있던 딜쿠샤가 아직도 있는지 그 잼이 우리나라 그 영사관에 문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대충 이 근방 어딘 것 같더라. 했더니 다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인 건물인데 딱 보니까 딜쿠샤랑 써있고 건립 연도가 있어요. 1923 딱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브루스 테일러가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난 그 집을 지을 때 그 옆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예뻐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 그런데 나중에 듣자니 그 은행나무가 한국의 유명한 장군의 집터에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한국인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한국의 유명한 장군에서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은 충무로로 간 거예요. 이순신 장군 건천동. 근데 거기서 못 찾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리를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권율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 집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 집터가 바로 딜쿠샤 한 10m 앞에. 거기 근처구나. 네, 표석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딜쿠샤 앞에 가면 지금도 그 은행나무가 딱 서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딜쿠샤에 가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권율 장군이 어렸을 때 함께 숨쉬었던 은행나무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딜쿠샤 양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동시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역사,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 이게 이제 딱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최초라는 이름을 딱 붙였을 때 뭐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길들이
종로에 그러네.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무궁무진한. 그래서 근데 길 이름은 몰랐어요 제가.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좋아요. 술래잡기를 시작했던 최초의 길. 저희는 술래길로 찍었거든요. 술래길이요? 작가님 이거 왜 틀리셨어요? 이거? 아니 술래잡기를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죠 제가. 길은 많이 알아도. 아니 술락길은 아시잖아요. 술라하고 술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밤에 종로 옆에서 자 도둑 잡아라 하라는 그 술락꾼이 있거든요. 네. 그 술락꾼이 돌았던 길이라고 해서 술락길이에요. 여기가. 아, 그러니까 그게 술래잡기가 되었다라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술락꾼이 항상 이렇게 다니니까 그 옆에 동네 애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응. 와 또 지나간다. 오, 또 지나간다. 따라하기도 술라가 하고. 잡는다. 그래 술라가 잡는구나. 그래서 뭘 도둑을 잡는구나. 그러면 술라 잡기, 술래 잡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일리가 있는데. 있네. 그렇죠. 이 길 와. 때문에 옥동자가 또 떴잖아요. 에? 술라잡기 맞박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포도청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술라 군관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알았는데 여기가 이제 술래 잡기를 시작했던 최초의 길. 또 느낌이 달라. 여기 뭔가 진짜 사람들한테 조금 더 한두 마디 더 얘기해서 여기가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놀이의 시작이 됐던 곳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좋다. 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종묘 이제 복원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술락길이 동술락길, 서술락길 그렇죠. 복원을 했는데 언제 수리했다라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벽에. 근데 거기에 이제 쇼와 몇 년에 수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없애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도 남겨두자. 음. 후대를 위해서 남겨져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거기 표석도 여기는 일본 연호가 있는 표석이 있다 그래서 안내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뭐 이건 뭐 이거는 껌이었죠? 아유.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송혜 선생님. 저는 뭐 실제로 전국 노래자랑 예선 탈락 출신입니다. 돌담길 돌아서 땡이야. 물어봤어. 난 잘 부르는데 왜 땡이시냐고 송혜 어르신. 야 고등학생이 왜 노트로트를 불러? 고등학생은 소방차 불러야지. 그래서 떨어졌다니까. 고등학생이 고등학생답지 못했다. 어쨌든 이 길의 이름이 송해길이고 도로명은 수표로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수표교가 있어서 아. 세종대왕 때 이제 청계천의 수위를 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나무로 된 그 물의 높이를 재는 수표를 만들었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만능 엔터테이너인 박광희 작가님은 이거 맞추셨지만 정말 공부만 하는 FM 공부만 하시는 최태성 선생님은 송이길도 틀리실 거예요. 이게 왜 역사야? 하면서 어쨌든 정주영 회장 성대모사 할 때 진짜 안 비슷했는데 방금 진짜 비슷했어. 방금 진짜 비슷했어. 비슷했어요. 어쨌든 우리 이렇게 종로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접근했던 종로의 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석대로 접근을 했을 텐데 썬킴 교수님 덕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봤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종로의 길이 다르게 그래서 최초 최고 이런 것들을 붙였음에도 오히려 더 멋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로가 자체가 길이잖아요. 길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고 사람이 항상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그 스토리와 그런 삶이 녹아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제한된 시간에 다 못 풀었을 뿐이지 수많은 스토리가 아마 거기 녹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종로 넘버원 1타와 1급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다양한 문제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